자, 루키느바 이번 주제는 트레이드가 한 건이 터졌습니다. 예, 그래도 나름 굵직한 트레이드가 한 건이 터졌는데, 자, 댈러스와 휴스턴이 트레이드를 단행을 했습니다. 휴스턴이 주전센터 크리스찬 우드를 댈러스로 보내고, 댈러스가 그 대가로 이번 드래프트 26순위 지명권과 뭐 스털링 브라운, 트레이 버크, 보반 마르이아노비치 같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약간 이제 셀러리 맞추기용 자원들을 대거 이제 휴스턴으로 보내는 어떤 트레이드를 단행을 했습니다. 자, 이승기 기자, 이 소식을 몇 시간째 모르고 있다가 제가 얘기해주고 나서 급히 알았거든요. 방금 알았어요. 자, 일단은 본인이 NBA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건데 여기, 자, 일단은 이 트레이드 소식 뒤늦게 알고 나서 무슨 생각이 드셨습니까? 깜빡했다. 깜빡했다. 놓쳤다. 놓쳤다. 네. 그리고 이제 깜짝 놀란 게 받아온 게 너무 부실하지 않나. 받아온 게 휴스턴이 받아온 게 우드의 대가로. 그러니까 그 크리스찬 우드는 그래도 이제 본인 중심으로 한 20씩 이상 찍어줄 수 있고 스트레치 빅맨이고 공격은 뭐 기량은 이미 검증이 끝났다고 보는데 이게 사실 댈러스에서 감시 타임에서 안 쓰는 선수들, 플레이오프 로스터에서 떨어진 선수들만 모아가지고 바꿨거든요. 그렇죠. 근데 물론 이런 건 있겠죠. 물론 그 우드가 만기 계약이니까 원래 만기 계약자들이 좀 그 가치가 떨어지는 경향은 있지만, 그렇죠. 값이 떨어지죠. 저는 그걸 감안해도 너무 못 받아왔다고 생각해요. 너무 못 받았다. 이거 지금 받아온 선수들, 뭐 스털링 브라운 이런 선수들 휴스턴에서 몇 분이나 뛸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이 선수들 다 로테이션 아웃이에요. 그냥 이거 샐러리 비우려고 이렇게 됐고 다 방출이죠. 이거. 방출각이죠, 뭐 거의.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그 알퍼렌 센군이 지난 시즌 후반기에 잘했거든요. 적응을 잘했어요. 그래서 이거 완전 몰빵해 주려고 그러는 게 아닌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도 이거 맥락을 좀 봐야 된다고 보는데, 일단 첫 번째는 그 값이, 그러니까 지금 이제 크리스찬 우드 값이 왜 이렇게 싸냐 이게 논란인데, 전 두 가지라고 봅니다. 첫 번째, 뭐 이승기 기자 사실상 다 말하셨어요. 첫 번째는 만기 계약이라는 점. 그러니까 크리스찬 우드가 그 이제 2년 전에 휴스턴과 계약을 했고 3년에 거의 한 4,500만 달러, 엄청 싸요. 연봉이 진짜 싸서 지금 당장 다음 시에도 한 1,500만 달러 정도 받거든요. 그 기량에 그 정도면 진짜 싸요. 그러니까 일단 엄청 싼데, 문제는 이제 이번 여름에 연장 계약을 맺을 수 있는 선수고, 그러니까 1년 남았기 때문에, 그리고 내년에 FA가 됩니다. 그러니까 휴스턴 입장에서는 사실 제가 못 받고 그러니까 어차피 재계약 못하는 리빌딩 팀이니까 우드를 재계약할 이유는 없죠. 그런 상황에서 그냥 빨리 파는 게 낫겠다라고 일단 판단을 했을 것 같고, 여기서 일단 값이 떨어진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말씀하신 그 이제 유망주들에게 기회. 휴스턴이 이제 앞서는 뭐 케빈 포터 주니어, 제일런 그린 이런 선수들로 이제 유망주 라인을 씌웠는데, 뒷선이 지금 이제 알프렌 센군 지난 시즌 사실 나쁘지 않았어요. 나쁘지 않았고, 또 하나는 지금 3순위 지명권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분위기상, 그러니까 예상 픽들 이제 분위기상 채 톰그랜이나 파울로 반케로 중에 한 명 뽑습니다. 둘 다 빅맨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휴스턴은 빅맨진에 크리스찬 우드를 좀 정리를 해줘야 돼요. 자리를 만들어줘야 되고, 센군과 반케로에게 기회를 전폭적으로 줘야 리빌딩의 가속도가 붙지, 여기서 애매하게 우드를 남겨놓고 막 뭐랄까요, 로테이션 돌리겠다 이러면은 리빌딩이 팀이 저도 바나나 우유. 그러니까 우드를 그 프랜차이즈의 어떤 그 핵심 조각으로 보지 않았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선수가 이제, 그리고 장점만큼 단점도 분명해요. 장점은 뭐 공격적인 측면에서 슈팅도 좋고, 어떤 빅맨 같지 않게 드리블 돌파나 뭐 이런 것도 다 좋은데, 반대로 수비적인 면에서는 되게 약해요. 몸이 마음이 약한 선수. 마음도 약하고, 여려. 몸이 말라서 되게 스키니해서 부상도 많고. 부상도 많고, 어떤 스키니한 몸은 보통 어떤 문제를 겪게 되냐면, 뭐 이제 범핑으로 밀고 들어온 선수를 잘 못 막는 것도 있지만, 플러스로 박스아웃에서 문제가 생기고, 이 선수가 리바운드 걷어내는 거 보면은 그 경합 리바운드, 컨테스트 리바운드보다는 되게 그냥 공짜로 먹는 리바운드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현대농구에서는 이제 리바운드 수치를 볼 때, 저는 실질적으로 경합 리바운드 숫자도 꽤 유익 있게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크리스찬 우드는 약간 그 리바운드의 어떤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 편이에요. 이 선수가 걷어내는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장단이 분명한 선수다 보니까, 사실 저는 이 선수가 스탯상으로는 되게 활약이 좋아도 반쪽 잘해요, 사실. 내실이 별로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위닝 팀에서 이 선수를 영입할 일은 저는 가능성이 되게 낮다고 원래부터 봤었고, 그러니까 그 부분까지 고려했을 때 결국에는
이 선수가 만기 계약이라는 점, 휴스턴이 이번 드래프트에서 새로 3순위를 지명하는 선수 포함해서 생콩과 그 3순위 유망주에게 기회를 반드시 줘야 됐다는 점, 그리고 이 선수가 반쪽짜리 선수라는 점 때문에 값이 되게 싸질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이 그림을 봤을 때 휴스턴이 딜을 좀 적극적으로 제안했을 가능성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이 정도 똥값에 네, 이 정도면은 댈러스가 먼저 했으면 이렇게 싸게 됐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심지어 댈러스가 픽까지 보냈죠. 네, 그러니까 26순위 픽이 있는데 아마 휴스턴이 26순위 픽으로 어느 정도 약간 눈여겨보는 선수가 있어서 과감하게 어떤 오퍼를 했을 수도 있겠다. 이거는 뭐 여기는 추측의 영역입니다. 그렇죠. 추측의 영역인데 그 정도로 싸긴 쌌다. 다만 여러 가지 옵션들, 변수들을 생각했을 때 이해가 안 가는 정도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자 그럼 여기서 한 번 더 논의를 다른 쪽으로 가보죠. 댈러스가 우드를 영입했습니다. 자 댈러스 사실 지금 센터진이 문제였거든요.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우드가 블로킹 능력이 있거든요. 근데 댈러스가 이제 그 페인트 존에서 아직 플레이오프 개박살 났거든요. 높이가 엄청났죠. 네. 다들 이제 2m 5명 몰아놓고 이제 스몰볼 돌리기 때문에 림 프로텍터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우드가 들어가면 얘가 211cm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은 일단 서 있는 것만으로도 그런 부분에서 조금 이제 해결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기존 빅맨들이 채워주지 못했던 부분, 그리고 이 선수가 이제 그 막시 클레바나 뭐 포르징기스처럼 뭐 스트레치 빅맨 역할이 되기 때문에 돈치치의 그 돌파 공간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마 공격에서는 좀 제한적으로 많이 쓸 것 같아요. 그러면서 공수 그런 어떤 플러스만 봤을 때, 그러니까 어차피 안 쓰는 로테이션 아웃된 선수들을 주고 받아온 거기 때문에 만기 계약이고, 그럼 1년 써보고 괜찮네, 잘 맞네 하면은 재계약을 해도 되죠. 아니 잘 안 맞네, 그럼 재밌었네 하고 보내버리면 되는 건데. 네, 그렇죠. 그래서 댈러스 입장에서는 이거는 100%윈 트레이드가 아닌가. 그러니까 댈러스가 골드스테이트와의 서부 결승 시리즈 내용을 보면은 딜레마가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골드스테이트가 노골적으로 1-2 존 아니면 박스 앤드 원 존을 가지고 나오는데, 자 드와이트 파일 했으면은 존 디펜스를 못 뚫습니다. 파일이 슈팅이 너무 없어서 그러니까 돈치치가 올려주는 랍을 받아먹는 정도가 아니면은 다른 게 없고, 그렇다고 막시 클레바를 쓰자니 높이가 너무 낮아져서 골드스테이트 이 이제 캐번눈이나 이런 자원들에게 리바운드를 너무 털리는 거죠. 결국에는 해결 못하고 졌어요. 자 크리스찬 우드가 나왔을 때는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으로 신장이 높기 때문에 어떤 이런 이제 리바운드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우드가 슈팅이 워낙 좋다 보니까 3점을 경기당 2개 정도 30% 후반대로 박는 선수다 보니까 이런 존 디펜스 상대로도 공략도 충분히 가능하고, 그러니까 돈치치와 2대2 게임도 되고, 그러니까 스페이싱도 문제 없으면서 높이도 어느 정도 확보가 되는, 그러니까 그냥 단숨에 그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시스템에 잘 부합하는 선수죠. 그렇죠. 그리고 저는 우드가 발이 빠른 선수다 보니까 이번 시즌에 댈러스가 제이슨 키드 감독 부임 이후에 만든 이 수비 조직력을 생각했을 때 우드가 기본적으로 뭐 발이 너무 느리거나 뭐 이런 이제 그런 피지컬적인 한계 때문에 수비를 못하는 선수는 아니기 때문에, 몸 마른 거 빼고는 스피드가 떨어지는 선수는 아니잖아요. 1대1에서 뭐 털릴 수는 있겠지만 그 로테이션 빵꾸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거를 단련을 어떻게 하고 조직력을 손발을 어떻게 맞추냐에 따라서 이 선수가 수비 단점을 좀 댈러스 코칭 스태프가 감춰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우드 영입이 댈러스 입장에서는 물론 우드가 단점도 있고 만기 계약이기도 하지만 저는 무조건 플러스다. 그러니까 헐값에 데려오기도 했고, 그래서 저는 댈러스가 굉장히 좋은 선택을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포르징기스를 한 명 다시 데리고 온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포르징기스보다는 기동력이 더 좋고, 근데 내구성은 좀 해결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도 뭐 포르징기스보다 낫겠죠. 포르징기스보다 내구성은. 그러면은 사실 업그레이드라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도 포르징기스가 우드보다 좋았던 것은 사이즈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높이 자체가 좀 더 압도적인 면은 있어요. 우드보다. 그런 기본적인 면이 있는데, 근데 반대로 이 선수가 애구도 강하고 셀러리도 세다 보니까 이 선수가 코트에 있을 때 볼을 안 줘줄 수가 없고,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약간 오펜스 어떤 흐름 자체가 약간 무너지는 게 있었는데, 우드는 그런 걸 방해하는 선수는 아니거든요. 맞아요. 이거 진짜 동의하는 게 그 우드랑 포르징기스의 공격 차이가, 포르징기스는 엘보우에서 잡는 걸 좋아하거든요. 엘보우 터치를 잡고 거기서 시작을 해야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진가가 나오는데, 리칼라일이 처음에 시스템을 만들 때 포르징기스는 항상 그 코너나 45도로 이렇게 박아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 리듬이 다 죽은 상태에서 경기를 하니까 공격력이 원래대로 안 나와서
돈치치가 결정한 경기에서 30점, 40점 때려 박았어요. 엘보우 터치 하니까. 근데 우드는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얘는 그냥 코너 이렇게 짱 받고 3점이나 때려라 해도 군말 없이 잘 따를 수 있고 오히려 그게 시스템적으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래서 좀 차이가 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댈러스와 휴스턴의 크리스찬 우드 트레이드 저희가 평가를 좀 해봤고요. 뭐 이제 좀 있으면은 FA 시장도 열리고 뭐 드래프트 다가오고 더 핫할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때 한번 또 재미있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